실질적 소통을 이렇게 안 하는 이유, 문재인 대통령도 대면 사람 만나는 거 기피하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모든 건 평양으로. 노무현 대통령 한 유명한 어록이 있지요. 모든 거 깽판 쳐도 남북대 하나만 잘 되면 된다. 그걸 유은 통치를 이어받았는지 거기에만 몰입돼 있고. 그러니까 이게 국내 문제 등에 대해서는 이 소통을 소홀히 하는 그 근본 이유가 뭐냐. 근본 이유가 문재인 대통령을 제 나름대로는 중학교도 후배와 같은 변호사니까 뭐 여러 가지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그 제 나름대로는 알고 있는 성적이 너무 고와. 그 좀 내성적이야. 그런 데다가 자기를 대통령 되는 과정에서 열렬하게 지지했던 민노총 등 시민단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양보해라. 좀 희생해라. 이런 말을 할 깡단이 없는 거 아니냐 이거야. 그러니까 사람 만나는 걸 기피하고 실질적 소통이 불실해진 거 아니냐. 그게 정말 안타깝게 생각해요. 그러는 사이에 청와대에 네. 임종석 실장하고 조국 민정 비서관이 푹 솟아올랐어. 푹 솟아올랐어. 이 사람들이 내각을 지도하는 모양새가 되어버렸단 말이죠. 이건 정말로 이건 후일에 이게 불행한 일이 될 수도 있는 이런 사태까지 발전한 것은 전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라.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이건 제가 문재인 대통령께서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동창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같은 법조인 입장에서 바라는 그런 취지에 제가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네. 김영삼 대통령 이래 박근혜 대통령 때까지 청와대와 내각의 장악력이 가장 떨어진 대통령 아니냐. 그렇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소통이 좀 부족하다. 뭐 이 말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정 의원이 아마 반론이 많을 거예요. 하시고 싶은 내 말에 말씀이. 반론을 많이 해요. 그 청와대에서 보고 있잖아요. 청와대에서 보든 말든 네. 말하겠습니다. 네. 추측이 그럴듯하지만 팩트는 아니다. 그리고 추측은 오해를 낳을 수 있다. 그래서 그 오해를 제가 불식시키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국민과의 대화 이런 것도 여러 차례 하셨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 촬영하는 날 아세안 회의에 갔던 실무를 총괄했던 김은영 국장이 과로로 의식을 잃고 병원에 입원했다 하는 것을 문재인 대통령께서 SNS상에서 알렸어요. 이런 대통령이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기자가 취재해서 밝힌 내용이 아니에요. 기자회견을 안 한다고 그러는데 네. 문재인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 중에서 국민에게 직접 SNS에 글을 써서 본인의 심경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이런 거에 설명을 가장 많이 한 대통령이에요. 기자회견을 하지 않으니까 불통 대통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과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와서 시정연설도 하고요. 그리고 청와대에서는요. 11시 50분 청와대 TV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과 그리고 여러 가지 대통령의 뭐 생각이나 이런 것은 대통령이 직접 말하지 않아도 여러 가지 국민들이 알 수 있고 그리고 지금은 역대 정부와 다르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도 있어요. 그리고 국민들이 답답해하고 청와대 입장을 묻는 거에 대해서 20만이 넘으면 다 답변하고 있잖아요. 역대 문재인 대통령 이전에 어느 대통령보다 저는 가장 소통을 잘하는 대통령이다. 근데 그런 대통령에게 전혀 안 한다, 아예 안 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좀 과도한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항상 얘기하려고 노력하잖아요. 네. 근데 쪽이 아니지. 아니 노력을 한다는 거죠. 좀 기울어가지고 노력을 실제로 저만큼 노력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건 인정합니다. 네, 근데 네. 장관이 무슨 기자회견 했다는 얘기 별로 못 들어봤고 수석들이 뭐 조국 수석 빼놓고는 별로 못 들어봤고 대통령께서 가끔 수석 보좌관 회의를 수보회의라고 하잖아요. 수보회의에서 나와서 일방적으로 A4 용지 돌고 읽는 그건 수시로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그걸 지적하시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쌍방적으로 하고. 네. 그리고 좀 이제 가끔 우리는 뭐 뉴스에서 잘 보잖아요. 트럼프가 뭐 비행기 타러 가면서도 뭐 기자들하고 막 얘기하고 뭐 수시로 마이크 잡고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비하면은 너무 좀 저 뒤에 빠져 계시다 그런 지적을 하는 건데 그런가 그러고 그렇게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그걸 그냥 뭐 그 반대를 위한 반대 네. 같은데요. 제가 전임자들하고 비교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소통의 그 빈도나 이것이 불실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전임자들 중에 아주 뛰어나게 잘하는 사람이 내는데도 사실은 없어요. 간접 소통의 효과는 역대 대통령 어느 때보다 낮죠.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쌍방 소통을 얘기한 것이고 예를 들면 현상적으로 말하면 국회에 뭐 각 당 대표들을 뭐 몇 달 만에 불러가지고 뭐 오게 이게 아니고 미국 백악관은 이 대통령 집무 시간의 3분의 1을 국회의원들에게 전화 걸거나 오찬하거나 티타임하거나 그렇게 해서 자기 정책을 설명하고 협력을 구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 그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개별 국회의원을 부를 수 있어야 된다고. 네, 맞아요. 체력이 허용하는 한. 그게 소통이고 그다음에 체력은 기자실에 수시로 가가지고 현안이 있어 보이지 않더라도 아 여러분 요새 뭐 이렇게 뭐 나한테 물어볼 거 없느냐고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터놓고 소통하는 감히 제가 말씀드리는데 대통령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기자회견을 통하고 여야 국회의원을 망라한 이런 소통을 안 하게 되면 주변에 실세를 자처하고 발호하는 사람이 있어 늘어나고 날뛰게 된다 이거야. 그러면 후일 지내놓고 보면 대통령 권력을 현저하게 침해해서 엉뚱한 짓을 한 자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그 점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이쯤에서 박찬종 변호사께서 열어주신 판도라 자유한국당 위기 극복은 인적 청산과 제도 개혁이 먼저다. 한 줄 평 남겨주시죠. 진짜 자유한국당 쇄신의 정답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 너무 때가 늦은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아 예. 고견을 자유한국당도 깊이 새겨 듣고 저희도 깊이 새겨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웬일이야. 아니, 어르신이 말씀하셨는데 그럼 깊이 새겨 들어야지. 몇 번로 들었어요? 정청래 그냥 점점 사람이 달라져 가고 있어. 좋아지고 있어. 좋은 쪽이죠. 네. 자 다음은 바로 그럼 좋아진 우리 정청래 의원께서 준비하신 판도라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제가 한때 문학청년 문청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판도라는 사실일 수도 있는 소설을 하나 준비해왔습니다. 네. 며칠 동안 뉴욕 타임즈에서 북한의 삭간몰 기지에 미신고 미사일 기지가 있다. 이걸 가지고 일대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미 국제전략문제연구소 CSIS는 북한 내 미신고된 것으로 추정되는 미사일 기지 20곳 가운데 최소 13곳의 위치를 확인했다며 해당 사진들을 공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페이크 뉴스다. 인애큐리트.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 지점에 대해서 우리는 완벽하게 다 알고 있다. 이게 즉각 반박을 해서 미신고 미사일 기지가 수그러들 것 같지만 그 기사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미국 내 또 한국 내 세력들도 현재까지 있습니다. 일단락되지 않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삭간몰 미사일 기지 보도. 배우는 땡땡이다. 아 그러니까 삭간몰에 미사일 기지가 있고 활동하는 건 사실이죠. 사실이죠. 네. 오래전부터 팩트에 있었어요. 미국도 알고 있다고.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네. 그 존재는 있는데 그걸 지금 새삼스럽게 이 시기에 뉴스화하는 것이 수상쩍고 배우가 네, 그 있다. 보도에 그런 배우가 얘기입니다. 있다. 네. 미국이다? 소설 작가는 하지 마세요. 안 팔리는 소설 쓸 것 같아요. 국호는 맞죠? 감 잡았는데? 그럼요. 합리적 의심이죠. 그럼 일본인가? 지금 정례 의원이 일본? 하여튼 정답을 그걸 내시겠습니까? 일본으로 하죠. 변사님은 시험 운이 좋으세요. 시험 운이 좋으세요. 네. 이 CSIS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봤어요. 본문을. 봤는데 그럴듯하게 기지대로 뭐 넘버링을 해서 다 이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13군데? 네. 그런데 이 CSIS 홈페이지에 올린 것을 뉴욕타임즈가 이제 약간 뻥튀기해서 과장 왜곡해서 이제 보도를 해서 이제 문제가 불거진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은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비핵화의 대상은 4가지예요. 핵무기, 핵물질, 핵시설, 핵지식입니다.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 기지. 그것도 2016년에 이미 거기서 미사일을 발사해서 대대적으로 언론에 다 나온 적도 있고. 근데 마치 이것을 미신고 시설이라면서 이건 가짜뉴스입니다. 미신고된 것은 이 뉴욕타임즈가 오버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국가든 미사일을 신고하는 신고센터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나라 간에 미사일을 신고하자, 단거리 미사일을 하는 약속도 협약도 그래서 신고하는 기구도 없어요. 이것을 문제 삼은 거거든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얼토당토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설을 계속 쓴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과연 왜 나왔을까? 순간 머리를 스치는 게 쫙 있었어요. 그 삭감몰은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관계없는 지역입니다. 첫 번째. 네.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 기지입니다. 스쿼드 노동 미사일.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미국은 관심이 없어요.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은. 그러면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에 대해서 가장 위협적인 공포감을 느끼고 있는 나라는 어디일까? 일본이겠죠. 일본입니다. 한국은 아니요? 한국은 당연히 들어가고. 당연히 뭐 들어갈 수도 있고요.